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진짜 매력과 가짜 매력. 여러분들 진짜 매력 갖고 있나요? 가짜 매력을 갖고 있나요? 이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건 뭐냐? 예쁜 외모가 아닌 부드러운 표정이라는 거죠. 부드러운 표정이더라. 이 사람의 매력을 드러내는 것은 날씬하고 균형 잡힌 몸매가 아니라 이 곧고 당당한 자세라더라. 예? 곧고 당당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건 이 값비싼 명품 옷이 아니에요. 이 개성이 드러나는 스타일이죠. 스타일.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건 세련된 말솜씨가 아니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이 고가의 선물이 아니고 작은 행동 속에 담긴 배려심이라고 합니다. 배려심. 배려심이더라. 이 사람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건 겉으로 드러내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이 내면에서 우러나는 품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가꾸어 나가도록 해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의 이야기 한번 또 들려드려야죠. 또 삼성뿐이 아니라 이웃집 소식도 한번 전달토록 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 상당히 부지런하네요. 요즘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거야. 영업도 하고 하여튼 보여주는 것도 좀 있고 그래요. 하여튼 최태원 회장 상당히 민첩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를 찾았어요. 최 회장이. AI 반도체 HBM 분야 협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네요.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AI 반도체 생산을 앞두고 핵심 공급망에 속한 두 회사가 이제 준비에 상당히 분주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거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번 주 초에 대만을 찾아가지고 업체 TSMC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을 만났습니다. 그 출장이나 보니까 광노정 하이닉스 CEO가 있고 하여튼 같이 동행을 했네요. 최 회장이 이번 출장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해가지고 양산을 준비 중인 6세대 HBM4죠. 이 하반기 양산을 앞두고 공개돼서 눈길을 끄는데 하이닉스는 지난해 TSMC하고 HBM4 개발 협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더라. MOU를 체결을 했고 이 메모리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죠. 루빈에 탑재됩니다. 하이닉스는 지난달 HBM4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주요 고객사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 HBM4에는 최초로 파운드리 공정이 사용되는데 하이닉스는 5세대 HBM3까지 자체 공정으로 HBM 패키지 내 최하단에 탑재되는 이 베이스 다이를 만들었으나 HBM4부터는 로직 선단 공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TSMC 초미세 공정을 적용하면 고객사가 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성능과 전력 효율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최 회장이 대만 출장이 공개된 건 지난해 6월 이후로 10개월 만입니다. 앞서서 최 회장은 웨이저자, TSMC 이사회 의장 등을 만나요. 인류에 도움되는 AI 시대 초석을 함께 열어가자 제안하고 HBM 분야에서 양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올해 6세대 HBM이죠. HBM4 12단 양산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차세대 HBM4 2도 적기에 공급을 해서 HBM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주도권을 앞세워서 올해 1분기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디램업계 1등으로 도약을 했어요. HBM은 일반 디램보다도 이 5배 이상 비싸죠. 5배 이상 비싼 이 고부가 제품인데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죠. 산타클라라에 열리는 TSMC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에도 참가를 합니다. 이 행사에는 TSMC가 매년 주요 파트너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각 회사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고요.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 하여튼 트럼프가 이 중국을 제외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90일간 관세를 10% 적용한다고 밝히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가격이 폭등 우려를 잠시 달게 됐는데, 삼성의 경우 기존의 계획대로 관세가 강행됐을 경우 이 플래그십 모델이죠. S 시리즈 최상위 모델 기준 1,551달러로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추산이 됐죠. 시로 하여튼 이렇게 만약에 그 적용된 관세율들이라면 125%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에서 아이폰 대다수를 생산하는 애플보다도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한층 더 끌을 수 있거야. 더 끌어올릴 수 있겠죠.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아이폰 뭐 333만 원 뭐 더 비쌀 수도 있을 거예요. 사지 말라는 거지. 거의 아이폰 500만 원에 사라는 거죠. 삼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의 경우 관세를 10%만 적용하기로 밝혔어요. 그 갤럭시 가격 인상 우려를 당분간 면하게 됐는데, 삼성은 스마트폰 2대 중 1대가 생산되는 베트남도 당초 관세율 46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삼성의 북미향 스마트폰 대다수는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업계 일각에서도 당초 관세 46%에 따른 비용 부담 중 30에서 40% 정도가 갤럭시 판매가에 반영될 거란 예측이 있어요. 관세율이 높다 해도 이를 100% 소비자한테 전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고, 관세 부담을 모두 판매가로 반영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는 제품 가격은 관세 외에도 현지 공급망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서 결정이 된답니다. 이 때문에 46%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과 미국 현지 유통망에서 일부 비용을 떠안고 나머지 30-40% 정도가 판매가로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는 중국 대상 관세가 54%였을 당시 예상했던 아이폰 가격 인상 폭과도 동일합니다. 이 기준대로 베트남에 이 관세 46%가 적용됐다면은 미국 현지에서 이 최상급 플래그십 모델인 S25 울트라 가격은 출시가보다 251달러 올라서 1,551달러가 된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분간 관세를 10%만 적용하기로 발표하다 보니까 가격 인상 압박에서 한결 자유로워진 거죠. 이 문제는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10대 중 9대가 생산되는 중국이 최종 125%에 이르는 관세를 적용받게 된 건데, 애플은 앞서서 비행기 5대를 동원해가지고 중국과 인도에서 아이폰 물량을 미국으로 수송했고, 인도, 베트남 등의 생산 거점에서 아이폰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관세율만큼 아이폰 가격을 올린 예상 그 가격표가 보도됐고, 애플 제품 가격이 2배 오를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도 있는데,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보니까 175만 원에서 394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놈이 사겠어? 그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이 언급한 미국 내 아이폰 생산이 현실화되면 약 510만 원 정도 폭등한다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현 상황이 이어져서 미국 내 아이폰 가격이 폭등할 경우 현지 시장에서 갤럭시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죠. 업계관 기자도 베트남 관세가 10%대로 되면서 유리하긴 하지만 자국의 기업을 면제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세가 유예됐으니까 그 안에 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하여튼 트럼프가 애플의 관세 면제는 없다고 언급하긴 했는데, 이 정책 방향이나 세부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예상 밖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이놈이 애플한테는 관세 면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느낌이 자국 기업을 죽이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뒤통수 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아이폰은 수요 가격 탄력성이 높지 않아서 비싸도 사는 제품이지만 애플이 불리한 국면에 있긴 하죠. 아이폰에 중국 관세를 부과하면 트럼프가 재발등을 너무 세게 찍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는 봐주는 조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봐줄 것 같아, 느낌이. 갤럭시는 한국이나 브라질 공장으로 캐파를 옮기면 북미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세를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지켜봅시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겁주는 것 같은데 나중엔 좀 풀어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